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을 했겠죠. 두 번째, 묻혀있던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월가의 주요 관심사인데, 지금 분위기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은 0.25%로 예상되면서 월가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훈 대표 탭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하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즈음에 지수가 며칠간 급락하다가 24일, 25일 양일간 뉴욕 증시가 일제히 급반등하였습니다. 그 원인과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욕 증시 나스닥 3%대 상승하면서 어제도 또 상승하였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2.5% 상승, 나스닥 1.64% 상승, S&P 500 2.24% 상승하였습니다. 상승세를 월요일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증시가 며칠간 급락하다가 이틀간 반등했는데, 그 이유는 낙폭 과대로 인한 반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감인 반응 감해도에 대해서 투자자가 빠르게 매수세가 들어왔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협상을 위해서 대표단을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는 발언을 하면서 반발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CFRA 리서치 샘 수토발 최고 투자 전략가는 현재 우리는 많은 공매도 투자자들이 쇼커버링을 해야만 하는 안도 랠리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는데, 쇼커버링이란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판 상태에서 증시가 많이 하락하니까 이걸 사서 갚아야 됩니다. 사서 갚는 것을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사서 갚아야 되니까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면 추가 하락보다는 오히려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매도는 개인들이 증시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긍정적인 요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공매도가 남아 있겠죠.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소폭이지만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기술주의 애플 1.9%, 테슬라 1.1%, 엔비디아 1.7% 상승하였고, 항공주의 델타항공 3%, 아메리칸항공 2.9%, 유나이티드 항공 4% 정도 상승하였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 2.36%, 뱅크 오브 아메리카 3.2%, 웰스파고 2.6% 등 금리 인상 기대감에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는 특별한 장이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틀째인 25일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CCTV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푸틴이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이 말 자체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앞서서 계속 우린 철수한다, 전쟁하지 않겠다, 침공하지 않겠다는 말들을 수없이 내뱉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침공을 했죠. 입만 뻥긋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외무장관의 자산을 동결한다고 제재를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연합 EU 회원국인 외무부 장관들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산 동결을 포함하는 2차 제재를 채택하였습니다. EU 외교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함께 제재 대상 명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에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뉴욕 증시는 왜 올랐을까요? 그 이유는 연준에서 3월 기준금리 인상의 0.5% 인상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3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0.5% 확률에서 0.25% 인상할 확률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안도감으로 증시가 많이 반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월 FOMC 회의 결과에서 3월 기준금리 인상을 0.25% 인상할 확률이 86.7%로 나왔고, 0.5% 인상할 확률이 13.3%로 나왔는데,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0.5% 인상할 확률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제재가 나왔는데 25일, 26일 미 증시가 올랐던 두 번째 이유는 스위프트에 있습니다. 스위프트라는 것은 국내외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로 메시지 교환을 위한 국제적 통신 정보망으로 벨기에에 본부가 있으며 1997년에 시작되었고 대한민국은 1992년에 도입되었는데 전 세계 은행 간 달러 결제를 위한 민간 통신 시스템입니다. 국가 간 결제에서 결제를 달러로만 주고받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면 러시아 금융기관의 국제거래가 한 번에 중단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러시아와 금융 결제가 남아있는 서방 세계의 은행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배제는 아직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라는 사태에도 스위프트 차단이 제재에서 빠진 요인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스위프트 조직이 미국의 결정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 첫 번째이고 러시아와 무역 비중이 큰 다른 일부 국가들의 동의를 다 얻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가 러시아를 스위프트망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면 미국 내 기업 바이어들도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배제는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 밸브를 잠가버리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란의 핵 확산 협상에 타결시켜 경제 제재를 풀고 이란에 생산되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한다는 안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은 지금까지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무기화했던 것을 일거에 해결하고 새로운 안정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천연가스 가격에도 굉장히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제재가 풀린다면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가 시장에 공급돼서 유가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병력 배치인 상황입니다. 여기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현역은 20여만 명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거기에 폴란드에 미군이 9,200명 정도 주둔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러시아와 직접적인 전면전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하고 나서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사실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수령에 빠져서 미국은 엄청난 곤욕을 치렀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러시아와 전면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곤욕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폴란드에 9,200명 정도 주둔하면서 위협만 가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것은 푸틴 관련 기사의 제목만 나열해 본 것입니다. 푸틴 개전 전 첫 서방 정상통화, 마크롱 즉각 중단 촉구, 푸틴 최대 약점은 돈 세탁, 러시아 신흥 재벌로 1,000조 원 넘게 숨겨져 있다. 푸틴은 탈나치아를 부르짖고 젤란스키는 철의 장막에서 내려와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 침공은 안보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우기고 있는데 이건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하고 수출을 통제하고 푸틴은 전쟁 결과에 대해서 감당을 해야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대러시아 제재 발표를 한 미국에 푸틴은 소련 재건이 목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푸틴은 특별 군사작전을 발표하면서 우크라 위협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이야기해서 우크라이나 역사를 요약해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향력 아래에 있었는데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국가로 설립되었습니다. 친러계 인사가 정권을 잡고 있었던 2004년 대선에서 독극물로 다친 일이 발생하면서 유센코 독극물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 사건을 위해서 반대편에서 강한 저항으로 오렌지 혁명이 발생하면서 오렌지 혁명으로 인해서 친서방 총리가 들어서게 됐고요. 민주정권이지만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민 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부정부패가 더 커져서 대중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친러계가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집권을 해서 현재 동부는 친러계, 서부는 친유럽 쪽으로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10년 대선 결과인데 동부의 절반은 친러계고 서부의 절반은 친서방계로 나라가 양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으로 인한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반등을 했겠죠. 두 번째, 묻혀있던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월가의 주요 관심사인데, 지금 분위기는 3월 기준금리 인상은 0.25%로 예상되면서 월가에서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 상품 가격을 급등시킴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일단 3월 FOMC 회의에서 예정대로 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모든 초점은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금리 인상폭이 문제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0.25%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난주 증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하락하다가 한 이틀간 반등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월요일 증시도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월요일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갈지는 아직은 불안한 요소가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아직은 보수적인 관망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김영웅 대표였습니다. 김영웅 대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화이팅!